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 데이터 중에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은 줄어들고 있는데 5대 범죄 중에 절도 범죄가 예전보다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편의점, 마트에서 뭐든지 훔친다고 합니다. 치안이 안전된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교도소 차원을 한번 얘기해 봐야 돼. 우리의 교도소.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 교도소인가? 인간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 교화하기 위해. 그럼 무엇을 교화시키느냐, 교도소 안에서. 범죄자와 범죄자끼리 모아두면 더 큰 범죄만 논해. 완전 범죄를 논하는 범죄만 논한다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인육은 내가 그 죄수복의 의미라고 그랬고, 삼라만상은 물질세계 그 틀에 갇혀 있어갖고, 이 삼라만상 물질세계 그 틀에 막 무국의 차원인 천기로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삼라만상,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대자연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곳에 있는가?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던 것인가? 그러면 삼라만상으로 인기들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어떠한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라는 물질 세계 그 옥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인가? 삼라만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나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안 틀려요. 무언가 교화를 시키기 위해 그 틀이라는 옥이라는 옥에 갇혀놓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본문에 만왕만내 육면 무동본이라고 그랬어요. 만반을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간다 한들 너의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모양 그 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업을 사는 공간으로 주어진 곳이 삼라만상 이승인 것이죠. 그래서 저승과 이승의 아바타를 또 뭐라고 가리켰어요? 가정과 행의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행의 현장 사회를 오가면서 나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의 삶은 쪼그라들어 나이 먹을수록 형편없이 된다는 것이죠. 오가는 와중에도 그 나의 본분을 잊어먹으면 옥에 갇혀요. 인간의 옥에 갇힌다고. 그러면 또 삼천대천에도 옥이 있어요. 삼천대천이 옥이라는 것이요. 이 물질세계의 옥에 여기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곳이고 내 욕심의 그 욕, 인욕을 벗어버리면 이 물질세계에서 다하지 못한 집착의 공간에 또 빠져버려. 물질세계를 그리워하며 다하지 못한 그 빈물질세계 집착의 차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게 삼천대천 세계의 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삼라만상, 나의 업을 사하는 곳이라 윤회를 통해 나는 나의 업, 나의 기운을 밝히는 것이지 윤회 없이 한 곳에 머무르면 나는 진화 발전을 하지 못해요. 윤회의 틀, 윤회가 주어주는 그 깊은 뜻을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 고통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갈 때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모든 표적을 받게 되어 있어. 그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럽다. 그 표적을 받지 않기 위한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바르게 이끌어 가리키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이에 따른 법문도 돼가 시간이 되면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이 범죄자는 나아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요. 범죄자가 왜 육성이 되느냐? 누구 앞에 범죄자가 생성이 되느냐?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간에 만나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사에서 비롯돼 갖고 치우친 육생살이 사회의 세상은 치우쳤기 때문에 치우친 사회의 세상의 모순을 우리 인간은 볼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안 되고 못 되고 잘못된 사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저러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올려놓는 게 정의 세상이에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대 이전까지는 바르다는 정의 개념이 바로 서질 않았어요. 치우친 사, 그쵸? 사의 행위는 착한 행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 그래서 바른 정의 개념이 쓰기 이전에 그 착한 선의 개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종교적 차원, 신앙적 차원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착한 선이 바른 정을 대변을 해 왔어요. 치우친 사, 너무 사람들이 치우쳐가. 그래서 이 치우친 사에 바른 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착한 선의 개념을 올려놔 균형을 맞춰 나갔어요. 하지만 치우친 사, 이것은 그른 것이에요. 삶이 질량이 완전히 그르게 가. 착한 선은 바라야 하는데 바른 게 아닌 그른, 바른 것보단 다른 것, 다른 질량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다른 개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했던 종교적 차원에서 내려온 오늘날의 가르침은 착하게 사는 이들만 손해봤단 말이야. 바르라는 정의 기운과는 다른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누구예요? 신들이겠죠. 신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이들이 최상위의 삶을 살아가는 상층의 인연들이에요. 상층의 인연들은 가르쳐요. 착하게 사니 착하게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이라. 착하게 살아가는 개념을 알아라. 그래갖고 착하게 살아가라고만 가르쳐요. 그러면 상층에 있는 이들이 착하게 살아갈까? 자기 거 지키기 위해 전략만 있었고 자기 거 지키기 위해 힘으로 찍어 눌려 자기의 육생량만 늘려나가잖아. 그게 역순환의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쯤에 올라다 보니까 컴퓨터가 보편화될 쯤에 올라다 보니까 착하산의 선의 개념은 바르다는 정의 개념과 너무 달라. 그래서 선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신앙적 차원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 안 들어요. 모든 현상이 일단은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라디오로 나타났었고 이 라디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역순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텔레비에 나왔었고 텔레비 광고가 무엇인지 텔레비는 뉴스를 통한 것도 있지만 광고를 통해 세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 광고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무서운 것들이 묻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저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컴퓨터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죠.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니다. 그르게 사는 거에 착하게 사는 것은 그르게 사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게 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치우쳤지. 양국과 연상으로 쏠림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한없이 고통을 받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 나가는 이들은 자기 배통만 불려 나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가 보편화하면서
치우친 세상은 바르다는 정의 에너지가 올라설 때만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는 깨우쳤죠. 조화와 균형. 그게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누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인가. 덕되게 살아라, 덕되게 살아라. 숱한 도화덕을 얘기를 했는데 덕된 삶은 누가 살아가야 하는지, 덕된 삶을 가리키는 일들이 상층이 아니에요. 그대들이 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층의 서민들만 닥달해. 하층의 서민들만 갖고 혼돈단 말이야. 덕되게 살라고. 그럼 하층의 서민들은 누가 누구에게 덕된 삶을 살아갈까?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들에게 덕된 삶을 살아가는 법은 없어. 그럼 복종하라는 거 밖에 더 돼. 나한테 복종할 때 이러한 육생량을 줄 것이니 복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동물처럼 네 육생량을 위해 내가 시키는 바대로 해나갈 때만이 너의 육생은 건사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치우친 사회 세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착한 선의 세상을 넘어 바른 정의 기운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가 없이 정을 못 만들어요. 정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은 먼저 있을 수가 없어.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의 행위가 무엇인지 유지시켜 그 질량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인 것이고, 그 인간이 자기 하르기 나름에 따라 삶의 에너지가 달리 비춰지는 것이에요. 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정의 질량은. 그래서 정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가 나온 다음에 정이 나와요. 그 어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했고 정의 세상이 오면 사의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또 누가는 또 잘못 가르쳐. 사가 있기 때문에 정으로서 조화와 균형, 왼쪽과 오른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태극이 있는 것이고, 이 태극이 완전체를 이룰 때 무국이 되어 나가는 것이야. 공간에 물질이 있어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정의 개념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지만 정이 바로 쓸 때만이 사가 없어진다고 이 소리를 얘기를 하고, 정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 소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들을 적에는 그래 맞아, 정의 세상이 있을 때만이 사가 없어져. 우리는 정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게 소리치는 당신은 정이 뭔 줄 알겠어? 사가 있기 때문에 정에 있는 거야. 이 도량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자 노릇하는 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 잡아 나가야 하는지 보여주기 차원으로 있어 갖고 사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들도 있는 거야. 사자 짓은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래, 이 정의 세상에 있어 살을 다 잡아먹었어. 그럼 이게 비교의 비견에 나타나는 이 정이 과연 정의 짓을 바로 해나갈 수 있을까? 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 사회 세상에 뭔지도 모르는 사가 정의 세상만 있으면 이 정은 나중에 사가 돼버려요. 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 사와 정, 물질과 비물질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항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만남을 이루어 살아갈 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도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있다. 인간은 서로 육신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렇게 힘들어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치우러 다가가지도 않아. 인성을 공부하려 하려 들지도 않고 육생계에 그저 그렇게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대자에는 정확해. 내가 갖지 못한 걸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 만남이 이루어져 인연이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죠. 누가 이로운 자의 입장이고 누가 아쉬운 자의 입장인가.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만날 때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것이고, 또 이로운 자는 분명 다하지 못한,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 너를 통해 나의 아쉬움을 채워나갈 때 너와 나는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장은 생로병사, 생장수장으로는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청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운용의 주체의 세태에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아쉬운 활동의 주체는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기 위해 모든 그 운용의 주체의 행위는 진정 내가 찾아간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그 행위를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를 통해 운용의 주체 행위를 다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선순환은. 아쉬워 찾아갔어요. 나는 이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아쉬운 자는 아쉬운 걸 치우기 위한 자기 인정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이로운 자에게 이로움을 주고 후에 받기 위한 그만한 인정을 갖춰줘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정의 공부는 나의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에게 찾아갔는데 그 이로움을 아쉬운 자에게 채우지 못했다면 이 아쉬운 자는 사회행위, 치우친 행위, 범죄라는 것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범죄를 유발을 누가 시키겠어요? 유발자가 있어요. 유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발자와 행위자 가운데 좋고 나쁨에 대한 판결은 인간이 짓잖아. 그러면 그 인간의 육생의 법도는 누가 만들어놨어? 인간이 만들어놨어. 그럼 이 육생의 법도는 결국 뭐야? 지식적 차원으로 두뇌가 좋은 이들이 만들어놨어. 그들이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법률을 보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률 아닌 것이죠. 대자연이 만들어온 아쉬운 차원에서 이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너를 만나러 갔고, 너를 궁하게 만들어놓고 궁색하게 만들어놓고 궁벽한 곳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놔서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그러한 것을 깨우쳐주지 못하면 궁벽하게 몰린 이들은 살기 위해 치우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유발하게 일으켰는가,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절에, 개발도상국 그 시절에, 그때는 통신시설도 그렇고 소통시설도 그렇고 전화기 하나도 그렇고 사람의 이목이 없으면 이목이 없는 만큼의 흉악한 범죄들이 무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 컴퓨터가 자리하고 수도 없이 보이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눈으로 인해 갖고 양심을 논하게 됐던 것이에요. 양심과 음식은 다른 것으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양심은 보이는 눈물이 많기 때문에 양심을 부르짖는 것이고, 음심은 보이는 눈물이 없어 갖고 그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현대인들은 숱하게 그 CCTV 수도 없이 달아놨어. 그래서 그 양심을 부르짖는 것이지. 태양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해. 네 삶도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양심은 맑고 깨끗한 만큼의 온누리를 다 비춰 모두 네 목이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사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죠. 잡혀갈. 그러니까 왜 너는 저질러야만 하는 것이고 가진 너는 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큰 책임은 누구예요?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유발을 시켜 생성된 이들이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이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범죄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보이는 이목 때문에 나의 일생이 망치잖아. 하지만 양심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시대라. 이제는 서로가 나의 육생을 건사시키지 못해 보이도록 그런 큰 마트나 어디 가서 음식을 훔치고 훔치고 크게 죄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국가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번문을 했을까요? 육생계를 위한 육생의 의식주가 있고 그 너머 인생계를 위한 인생의 의식주가 있어요. 육생계의 의식주는 보이는 것, 말 그대로 의식주. 인생계의 의식주는 보이지 않는 것,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나의 갖춤을 갖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을 통해 지혜적인 삶을 살아갈 때라 우리가 뿌리는 몸통과 가지를 위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양심적 차원의 정신량의 뿌리 내리기 이전이라 땅덩어리가 작은 것은 작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의 구역 안에서 만백성을 위한 삶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고 거대하면 다스려 나가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죠.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땅덩어리, 작은 생선을 굳게 하라. 작은 생선 구울 때는 생선이 작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잘못 덮어지면 살이 뜯겨나가잖아. 큰 생선은 웬만큼 익었다면 푹 해서 푹 더 집어넣는단 말이야. 국가는 작을수록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뿌리는 몸통과 그 가지를 위한 에너지 생산원이라. 그만큼의 그러한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 나갈 때 몸통으로 비춰지는 거고, 이건 가지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몸통은, 가지는 아직까지 정신량의 차원,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의 개념, 이제는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CCTV를 저마다 달아놓은 것이죠. CCTV의 의미를 알아라.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덕된 삶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비롯돼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한 일련의 상황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못 사는 나라라고 할까? 후진국일수록 살인 범죄들이 흉흉한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방의, 서역의, 서양에서는 크고 작은 사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로 인해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나가는 열매의 결실만 맺는 그곳이지, 그 열매에 어떠한 영양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외향적인 삶, 외향의 명품, 찍고 바르고 치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내면의 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신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양심, 조그만 곳일수록 관할에 하나 되어 살아가기가 쉬워요. 이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이 정신량을 대변해 주는 게 우리의 CCTV라. 무인점포도 많이 나가는 것, 그것도 CCTV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양심을 선언한다면,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세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정신량은 기계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육성량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적 차원 지식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 지혜적인 차원, 그 정신량이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행위를 다할 때만이 몸통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그 형국을 빚는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